가증스러운 검찰개혁 온 국민이 분노한다. 분노한다. 전교조 반역교육 대한민국 다 망친다. 문재인 권익선동 온몸으로 막아내자. 거짓과 진실성 이제는 전쟁이다. 가짜로 문재인은 이제 내려와라. 전교조의 반역교육 대한민국 다 망친다. 문재인의 권익선동 온몸으로 지옥사도 그리고 또 청와대까지 행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가증스러운 검찰가라 온 국민이 분노한다. 전교조의 반역교육 대한민국 다 망친다. 막아내자. 수고하겠습니다. 가증스러운 검찰개혁 온 국민이 분노한다. 전교조의 반역교육 대한민국 다 망친다. 문재인의 거짓선동 온몸으로 막아내자. 거짓과 진실 싸움 이제는 전쟁이다. 문재인은 물러나라. 문재인의 거짓선동 온몸으로 막아내자. 거짓과 진실 싸움 이제는 전쟁이다. 가증스러운 검찰개혁 온 국민이 분노한다. 지금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 디스토피아, 유사 전체주의와 문 디스토피아에 대한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안내지에 따라서 조성환 교수님이 먼저 해주시고 박용화 교수님과 이호성 교수님이 같이 문 디스토피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도자료 1차에서 받지 못하신 분은 행사 이후에 제가 보도자료를 전부 카톡이나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010-5360-4383입니다. 그걸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2차 진행의 의의를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라고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2년 반,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느낀 것은 유사 전체주의입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 노조를 통해서 국민들의 입에 자갈을 무기르고 검찰을 장악해서 자기 사람을 앉히고 그렇게 극찬을 했던 윤석열 총장을 핍박하고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비리투성이인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팬덤 정치도 아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조국 수원이 검찰개혁이니 위선과 가증과 거짓말과 이러한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교수님들은 유사 전체주의,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이러한 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시대 규정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이 규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언 순서인 조성환 교수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운동에 취재하느라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문재인 정권은 단순한 좌파 정권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진보는 더더욱 아닙니다. 가장 반동스러운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반동은 20세기에 인류의 악마 같은 경험을 만들었던 전체주의적 정권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집권부터 재임까지 그들은 게벨스의 선전소에서, 게스타포의 대중운동에서, 스타지의 통제에서, 중국의 홍위병에서 때로 몰려다니고 대깨물이고 뭐고 하는 소위 인간의 집단적 폭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는 빅브라더 나폴레옹이 될 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국에서 자양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국민은 방향타를 뺏겼습니다. 찾아야죠. 자, 왜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학도 아니요 수사도 아닌 묘한 말로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가?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하나의 진보가 아닙니다. 어둠과 업무와 공작이 넘치는 파괴의 디스토피아입니다. 이 디스토피아가 깊어지면 나라도 망하고 여러분도 경멸당하고 급기야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겸호 교수 일동은 결연한 의지로 뭉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거짓과 야만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진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번영을 담보하는 문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치전쟁의 전사로 나섰습니다. 이 가치전쟁은 지금의 시련을 넘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더 고양되고 발전된 문명적 삶을 획득할 것이라는 지성적 확신과 결연한 행동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지구전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 전쟁에서 진실의 편에서 저들의 유사진취주의적 거짓과 업무와 타락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 시위라는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조직되어 선동과 세뇌에 의한 분노와 광기의 홍수에 의해서 탄생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촛불 시위가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적 명예혁명이라고
자찬하는 것은 허위의식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아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문명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짓의 폭도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기들의 파괴적, 전복적 저희를 은폐하는 거짓의 휘장에 불과합니다. 촛불혁명이 시민적 명예혁명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냉소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크롱도 냉소했습니다. 메르켈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명예혁명을 했다고? Never. 그것은 거짓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둘째,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무섭게 19대 대통령 혁명이었습니까? 투표였습니까? 투표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합법 절차에 의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임과 더불어 이들은 촛불 혁명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권자 민주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주권자 민주주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듯이 보이지만 80년 전, 90년 전 독일의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주권자, 하나의 주권자, 영웅, 지도자 한 사람만이 권리를 가지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주권은 수식입니다. 최소한 문재인 세력에 있어서는. 현대문명은, 그리고 현대문명이 여러분들 대표된 권력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고 대통령도 주인인 우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데 그들은 아주 엉큼하게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서 대표된 권력이 아니라 생성적 권력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성적 권력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 권력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의 대상을 뭘로 봤습니까? 앙시앙 레짐이 뭐였습니까? 프랑스 자체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혁명 대상은 대한민국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은 파괴와 전복과 해체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탄핵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자들 우리 모두 우리의 실존이 탄핵되고 짓밟혀졌습니다. 이거는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모두,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국민 전체에 대한 폭거입니다. 촛불혁명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 헌법적 가치, 번영의 경제도 다 탄핵해서 지금 물거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적폐청산을 추진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그들은 혁명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숙청을 감행한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숙청입니다. 재판은 합법성의 위장에 불과했고 관제 언론과 여론 조작으로 여론의 폭정을 시작하여 한국 사회를 휘몰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홍위병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론 재판이 소동돌이쳐서 자유는 위축되고 입은 닫히고 진실이 억압받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우리 마음의 엉어리로 남고 시궁창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많은 재판관들은 집단적으로 폭도가 되어 마치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과 같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무리지어서 유사전체주의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너희들이 문명국의 판사냐? 너희들이 그 하잘것없는 폭도 홍위병이더냐? 대한민국 김명수 대법관은 나에게 답해야 됩니다. 공론의 법정에서 조성환과 토론합시다. 언제든지 상대하겠습니다. 이 판사, 재판사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 정의와 부정의가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다수는 대한민국이 신망하는 판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연구에 그것도 해체되니까 국제인권법에서 대한민국은 절대 판사들에 의해서, 무리 판사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질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체제 변경적인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년 종국 이후 공수처, 지금 어제 그제 검경수사처 분리까지 보듯이 하위법으로 헌법 가치를 마비시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구속되지 않고 무소 불위의 정권을 휘두르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초라한, 그렇지만 무서운 전체주의로 변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문재인 586 주사파 정권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변경시켜 사교 전체주의 북한, 그리고 디지털 전체주의 중국과 결속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전체주의 3종 세트의 부역자로, 하수인으로 전락하려고 백책하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북한 김정은 백두혈통과 식민공동체입니까? 어떻게 중국과 운명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된 대한민국이고 세계 문명의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말한 유사전체주의 판단이 지나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자신이 당당하게 이를 증명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방식의 공론 토론에도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피한다면 당신이 전체주의의 수괴라는 것을 자임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거 시어리 빌더이고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명으로 필리버스터 교수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호성 교수님하고 국민대입니다. 그리고 명지대 박용하 교수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리 가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 문 디스토피아에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 바로 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끌고 가려는 이 나라, 당신과 당신의 추종 세력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없어 우리가 그 답을 이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레바퀴 밖에서 지나온 궤적과 지금의 방향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 법입니다. 거짓과 위선, 헌정 질서의 파괴, 현실에 눈감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의 궤적을 이어보면 앞으로 갈 길도 넉넉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이 끌고 가고 싶은 최종 종착지의 모습을 문 디스토피아로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정면 1입니다. 소수의 기생, 수탈층이 활개치는 나라입니다.
문 디스토피아에서 국민은 간악한 국민인 간민과 선량한 국민인 서민으로 나뉠 것입니다. 이권을 먹이로 새로운 수탈층이 은밀하게 자기들끼리의 먹이방을 만들 것입니다. 조선 말에 간신이 간신 노릇을 했고 매국노가 활개 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서 단물을 빨아먹으며 지지를 보냈던 간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벌레 몸속에 알을 낳아놓는 기생벌처럼 소수자 보호, 다양성, 블라인드 채용, 시민단체, 국민 참여란 이름으로 간민은 사회 경제 전반에 빨대를 꽂아 영양분을 흡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더 평등한 소수의 특권층인 간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점점 좋아지는 거짓 통계 속에서 점점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장면 2. 간민 사이에 동족 포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배고픈 하이에나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처럼 간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간 존엄과 자율에 기반한 자유시장, 개방경제의 규칙을 잊고 자립경제라는 명분으로 자해를 일삼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면 3. 대한민국에는 선진국 우방이 없어질 것이고 국민들은 바깥에 나가면 멸시 받게 될 것입니다. 나라 밖에서 문 디스토피아 국민은 삼류 국민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입니다. 불과 수년 사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질식시킨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하여 고립무원의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도마 위에 놓인 생선 신세가 될 것입니다. 마구 유입된 이방인들은 국내 자본을 잠식하고 이방에 폭력되는 폭력과 테러로 각종 국제 범죄로 나라 안을 어지럽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면 4. 국민 전체가 집단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미래 없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문 디스토피아에서 학교, 각종 기관은 미래로 가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도 불가능해집니다. 평등한 참여라는 명분하에 주어진 각종 거부권은 사실상 소수 독재 세력에 의사결정권을 주어 책임과 희생을 요하는 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면 5. 장기 집권을 위한 여론조사, 정치 공작의 일상화가 문 디스토피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정권은 자신들이 아니면 지금의 고통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압박할 것입니다. 가공의 적을 만들 것입니다. 역사의 무덤으로 사라진 정적들을 소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역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어용 언론들은 진실의 재갈을 물리고 기껏해야 묻지마 지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양비론으로 정권을 옹호하면서 대중의 판단력을 흐려갈 것입니다. 장면 6. 무효를 위한 역사 날조의 일상화가 문 디스토피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 디스토피아의 특징은 무오리의 선동입니다. 모든 잘못은 과거의 적이나 현재의 적들에 돌리고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낮은 국민의식 탓으로 돌립니다. 역사는 필요에 따라 날조되어 젊은 세대에 대한 세뇌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미 2020년 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졌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유엔 결의도 없애거나 조작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보다 못한 남한 정부, 남쪽 정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장면 7. 선거를 통한 심판, 회생의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활력을 잃은 좀비 같은 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선거는 그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집권당은 연동형 비례제로 군소 정당들의 난립을 즐기고 무력한 대중과 반민은 선거철에 주어지는 공짜 뇌물복지라는 떡고물과 선동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말은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장면 8. 디스토피아로 만나는 남과 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문 디스토피아는 현실로 존재하는 북쪽이 주체의 나라라는 디스토피아와 전혀 경계가 없거나 고려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 공제의 위대한 업적으로서 어떻게든 합리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집권자들은 궤변과 프레임 조작의 전문가들이고 언제든 동원 가능한 사이비, 관제 언론과 간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면 9. 문 디스토피아에서 국민은 포기할 때, 무력감을 느낄 때 행복할 것입니다. 문 디스토피아가 정점에 이를 때쯤이면 솔제니친의 자전적 소설인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에 나오는 주인공의 독백처럼 아마도 일반 국민의 하루는 유치장에 갇히지도 않고 사상 교육대로 호출을 떼지도 않고 배구 쿠폰을 2장이나 슬쩍 챙기고 몸이 좀 개운해진 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특별한 날을 행운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면 10. 디스토피아의 잠 못 이루는 밤. 이제 디스토피아의 집권자들과 간면들도 결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현의 몇천여력에 나오는 역사의 증언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기사이기도 합니다. 임금은 항상 주변에서 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피난할 생각을 하고 가마꾼 20명을 잘 접대하면서 궁성 동문에 대기시켜두고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못하게 하였다. 변란이 대개 밤을 틈타서 일어나기 때문에 걸레에 전등을 밝히라고 명령을 내려 밤이 다 새도록 환하게 밝혔는데 하룻밤을 드는 그 비용이 막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낸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끌고 가려는 이 나라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유토피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디스토피아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지대는 틀렸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틀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답해야 합니다. 알맹이 없는 말장난과 궤변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당신이 입증하십시오. 유사 전체주의의 폭주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문재인, 당신을 추종하면서 민주적 여론 형성과 견제 기능을 상실시키는 묻지마 지지층, 이권 수탈 계급인 매국적 간민 세력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해답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품으로 귀순하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낭떠러지 폭포가 바로 저 아래에 있는데 아직도 무관심하십니까? 점점 무태서 멀어지고 물살은 빨라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이 있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경랑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 디스토피아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짓에서 깨어나 다시 노를 잡읍시다. 힘차게 거슬러 안전한 무트로 함께 갑시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파손한 뒤에는 그 어떠한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천장이 도망친 세월호와 같습니다. 안심하고 선실에 대기하라고 학생들에게 외치고 세월호 선장이 도망쳤듯 이 나라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평화가 왔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인류사의 유례를 볼 수 없는 국가 자살 사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겁한 침묵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유가 사라진 노예의 나라 문 디스토피아를 물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성 전 총장님, 조원대 총장님께서 자유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성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11명을 맞았습니다. 11번째인데 여지껏 이렇게 눈만 뜨면 헛발질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대통령 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접경지역의 협력도 제안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각별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뭡니까? 설레발 치지 말라는 막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롱까지 받으면서 연초부터 헛발질이 시작되고 막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눈만 뜨면 헛발질, 우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말해봅시다. 헛발질의 대표적인 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4대 강보 철거,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그 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두 때문에 우리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헛발질은 이로 말할 수 없는데, 이 헛발질이 많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대보십시다.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경제가 더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을 10발 이상 쐈는데도 9.19 합의 이후에 한 번도 북한은 합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거짓말에 비하면 지금 더 심각한 거짓말은 체제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연합을 갖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이 뭡니까? 공수처법은 삼권 분립을 완전히 망치고 이 권력을 통합시켜서 독재 권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삼권 분립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 오늘 신년사에서 한 얘기 뭡니까? 이 공수처법은 서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수처가 자신의 절대 권력 기관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모르고 이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일반 서민을 위한 것인 양 위장 논리를 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벌려놓은 적폐가 넘치고 있으니까 집권 후기에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절대 권력을 틀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만만 해도 대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를 자체하더라도 국가 체제를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안전보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도에서였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사회주의적 유사 정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 공수처법과 연동제법은 헌법 개정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4.15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헌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적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탈바꿈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히틀러의 망령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떠돌고 있고 호국 영령들의 호국 소리가 정겨운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 애국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자, 골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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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자, 기자분들 요청이 있어서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가증스러운 검찰개혁 온 국민이 분노한다.
전교조의 반역교육 대한민국 다 망친다. 문재인의 거짓 선동 온몸으로 막아내자. 거짓과 진실 싸움 이제는 전쟁이다. 문재인은 물러나라. 자, 다음은 K시대 박은숙 교수님 자유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K시대학교 박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합법을 가장한 공안 통치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 통과를 목적으로 형성된 소위 4+1 여당 이중대의 카르텔은 이제 헌법 정신이나 국민들의 인권은 아랑곳 없이 민주당의 장기 집권 플랜에 함께 편성하기 위해 국민의 우려와 합리적인 지적에도 귀를 막고 앞으로 돌진해서 내년 총선을 통한 안정적인 의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지방에 내려갔다가 참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한 기사님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을 위해서 매주 하루 일을 쉬시고 사비를 들여서 거의 매주 30만 원 정도 손실을 보면서도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계신다는 아픈 얘기였습니다. 또 그동안 집안일에만 몰두하고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던 주부님들께서조차 우리 자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자비를 내서 서울로 광화문 집회에 힘들게 참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정말 오랜만에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의 말씀으로는 그동안 멀쩡하게 힘들게 40년 동안이나 갖고 온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금씩 매출이 감소되더니 작년에는 30% 매출이 감소되고 그 말 많은 소득주도 성장 운운하면서 인상되기 시작한 임금 상승에 지금은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40년 동안 애써 가까운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아픈 상황이라고 하소연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탄탄하던 사업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인은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지금 당장 문을 닫자고 매일 남편을 닥달하고, 남편은 그래도 그 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보낼 수 있냐면서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좀 내려오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매주 광화문에 나오신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온 실정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되돌릴 수 없는 핵개발 중단과 관련된
어떤 가시적인 결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핵심 전력에 대한 무장 해제를 통해서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어느 나라에도 미치지 않은 훌륭한 군대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군인들 스스로가 이게 군대냐? 우리는 눈 가리고 손발 묶이고 지금은 육군도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의 막강한 한국 군대가 거의 보잘것없는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그 절박하고도 초라한 우리 정부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뼈아픈 피 흘리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진 나라인데 북한 김정은이의 말 한마디에 슬슬 기고 눈치나 보고 뒤로 돌아서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에서 우리 교수들이 그동안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학생들만 열심히 가르치면 우리는 다 일을 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기자회견 검찰개혁에 상당한 역할을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퇴임을 생각할 때 공수처법과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주도한 조국 교수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 침해와 권리 보호는 검찰에서 경찰의 손으로 넘겨지기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찰의 권력의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버닝썬 사건, 또 자유한국당 공천단일 압수수색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개입 선거 사건을 부르다로 검찰에서 경찰로 이 모든 권한이 넘어갈 때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보안국가입니다. 우리 국민은 신공안 시대를 개막하는 정부를 처절한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헌법 가치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음모를 반드시 저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민심이고 천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화이팅에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추워요. 자, 다음은 경희대 김병관 교수님께서 자유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야, 견병관이야. 신병관이가 아니야. 추운데 참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나무들도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들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참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정말 맞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편만 보고 정치하는, 아니 내 편으로 나누어서 자기 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기 편은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고 상대편은 조금만 잘못해도 죄를 덮어씌워 벌 주려고 하는 법도 원칙도 없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문재인을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 75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 제국가의 교류를 통하여 3.15 부정선거를 뛰어넘었고 6.25를 승리로 이끌어서 나라를 지켰으며 또한 시장경제 체제로서 급박했던 위기의 IMF를 극복해 온 나라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단 5년간의 권력을 위임받은 문재인이 어떻게 나라의 체제를 전부 바꾸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바꾸는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요? 패권 세력의 교체라고요? 우리에게 언제 패권 세력이 존재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위에 평등해 왔습니다. 굳이 패권 세력이라는 말을 쓴다면 오늘날 법 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일당이 처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일당들이 패권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감옥에 넣은 박근혜가 4년간 대통령한 것에 대한 징역 36년이라면 문재인은 대통령 2년 반 한 것에 대한 평가는 징역 50년, 아니 100년 정도는 받아야 마땅한 범죄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65년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것은 나의 모든 판단력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말 많지요. 수치 검정나무란다, 내로남불이다, 주객전도이다, 본말전도다, 아나무인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러한 모든 말을 다 동원해도 표현이 부족한 아주 못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수들 만여 명이 뭉쳤습니다. 교수들 만여 명은 그렇게 녹록하지도 허약하지도 않았습니다. 4.19가 그랬었고 부마 사태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교수들의 시국 선언 후에 이 일들이 터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들입니다. 우리 교수들의 뭉친 힘으로 국민들을 계몽하고 준엄한 몽둥이를 들어서 미친 들깨들 같은 문재인 일당들에게 뜯어먹혀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는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전명관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순천향대 의대에 계시는 이은혜 교수님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혜입니다. 저는 의사이고 교수이지만 1년 반 전까지는 개돼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인 줄 알았고 김영삼이 우파 대통령인 줄 알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한 줄 알았고 탄핵 당시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의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줄 알았던 한심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반성합니다. 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진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중, 친북, 전체주의 무리들은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에서 건국되었다는 미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그 후 국교의 남친에 의해 6.25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그런데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는 저 허수아비 문재앙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광복절과 6.25 기념식을 회피하고 공산주의자 김원봉이 대한민국 국군의 창시자라는 귀신신을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앙과 친중 친북 전체주의 사기 탄핵 떨거지들은 최근에 자유대한민국 공화정을 근간을 이루는 삼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독재를 방지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삶을 소대가리가 비웃는 문제안과 친중, 친북, 전체주의, 사기 탄핵 떨거지들은 법적 근거도 없고 게시타프보다 더 악랄한 공수처를 만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재와 포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만 대상으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위 공직자조차 꼼짝 못하는 세상이 오며 우리 같은 일개 국민들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되십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안과 친중, 친북, 전체주의, 사기 탄핵 떨거지들은 자유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이요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허수아비 문재안과 친중, 친북, 전체주의, 사기 탄핵 떨거지들아, 저리 신으면 중이 떠나야지 왜 저를 부수려고 하느냐. 자유대한민국의 담보를 있는 대로 다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들아, 제발 너희들의 조국으로 가라.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너희들과 같이 살기 싫다. 천재적인 안마 김정일이 시킨 대로 우리를 보트피플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이 싫은 너희들이 나가라. 나가란 말이야 이 개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까지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패권 국가들은 모두 해양 세력이었습니다. 대륙 세력은 한 번도 패권 국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해양 세력은 미국이며 대륙 세력은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독재와 전체주의를 추구하며 자기들 외에는 모두 오랑캐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화사상입니다. 옛날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깡패와 같은 중화사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1대1로를 통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며 전 세계를 지들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또한 화웨이와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둘 중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안보는 미국이랑 경제랑 중국이랑 한다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고요? 삶은 소대가리 같은 헛소리입니다. 우리는 6.25 직후부터 한미동맹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한미동맹 하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한미동맹은 결혼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는 불륜입니다. 불륜! 게다가 한미동맹은 그냥 조약이 아니라 피로써 맺어진 혈맹입니다. 그런데도 조강지처인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바람을 피운다고요? 중국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아예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정치적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 탈모 소대가리가 비웃는 문재안과 친중, 친북, 전체주의, 사기 탄핵 떨거지들은 차이나머니에 혹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36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를 떨면서 중국이 6.25 때 인쇄전술로 북한과 같이 남한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아가리를 닥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쁜 놈들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에서 떼거지로 몰려드는 조선족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안과 친중, 친북, 패거리들은 그저 선거에서 이기려는 얄팍한 소셈으로 조선족들의 국적을 세탁해주고 국민들 몰래 선거권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에 부역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였던 메르켈의 친이슬람 정책 때문에 수많은 독일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족들 때문에 일거리를 잃고 지도새도 모르게 살해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조선족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말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전국의 동북 사상이 되자는 거 아닌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말고 진실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 광화문 광장에는 조선시대의 세종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들이 거짓을 떨치고 본연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다시 바로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기 요즘 의과대학 많이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의사이시면서 의과대학 교수님입니다. 하느님의 부유에서 요즘 잠깐만요, 은느님이라고 그런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저는 아이를 키워서 잘 아는데 의사를 은느님이라고 그럽니다. 왜 은느님이라고 그러는지 오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2분 남았습니다. 자, 호주에서 오신 찰스 스튜어트 유니버시티의 신숙희 교수님 발언 이어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27년째 살고 있고요. 세 아이의 평범한 엄마로서 이민 1세대로서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49세에 시드니 대학에서 캐솔로 영어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50세에 처음으로 제가 호주 대학에서 영어 영작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제가 찰스 스튜어트 유니버시티를 그만두고 풀타임을 그만두고 지금은 파타임으로 페더레이션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대학원생을 상대로 소통과 연구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는 이게 정치에 관련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인권과 자유 그리고 법치를 규칙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고 또 호주에서는 노동당 당원입니다. 좌파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좌파는 완전히 호주에 있는 좌파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예, 제가 지금 2달 전에 한국에 와서 애국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제가 열심히 애국 운동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솔루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호주의 매니저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정을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구조조정을 하고 교수들이 만약에 실적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고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배웠고, 두 번째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왜 누가 문제 일어났는가를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항상 문제 해결을 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해결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시민혁명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위대한 역사적인 시민혁명을 해왔습니다. 13 그리고 19 시민혁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세계적인 시민혁명을 호주 정부에서도 하나도 매스메디아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매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 교수 지성인으로서 이것을 세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비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기 거짓 정부에 대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온 지식을 동원해서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혁명으로서 우리가 대학 교수로서 우리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왜 대학 교수가 왜 여성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훌륭하신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제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콩 사태를 보세요. 25% 시민들이 정말 우리보다도 너무나 작은 사소한 이슈에 일어나서 자유를 위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이 모든 젊은 학생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혁명이 지금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일어나면 시민혁명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명언을 인용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저질스러운 지배자에게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질스러운 정부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저질스러운 정부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구호를 제창할 테니까 구호를 두 개를 제창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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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되니까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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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호주에 계셔도 되는데 이렇게 추운 고국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사회에도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기자분들도 일로 나가서
다 같이 저녁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나와서 곰탕집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 같이 해서 같이 드시겠습니다. 절 따라오십시오. 한 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대 실버산업학과의 김병준 교수님 마지막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짧게 해주신답니다. 예, 추우신데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오래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문재인이 하야돼야 될 세 가지 이유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문재인은 시장 경제를 파괴합니다. 왜 시장 경제를 파괴할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뭐 청년 실업을 뭐 강화하기 위해서 공기업, 뭐 공무원 연장,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자유경쟁에 의한 사유재산 보장에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망가뜨리는데 그 궤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사유재산을 망가뜨리는지. 자, 최저임금제를 갑자기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이 살지가 못해요. 퇴출돼요. 사기업이 퇴출되고 공적 부문으로 이관이 됩니다. 공적 부문으로 이관되는 것은 전체주의로 이관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주의입니다. 두 번째, 자,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자 누구나 귀천이 없이 다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의사, 아까 여기 의사도 있고 또 뭐 열심히 사법고시 공부해서 하는 그 공무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랑 단 며칠 일을 해갖고 뭐 팜플렛을 돌리는 사람들하고 임금이 같아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시장에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세제가 왜 나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있는 사람들 많이 해갖고 세금 많이 폭탄해갖고 아예 팔지도 못하게. 자, 그래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없앤다고 그러죠. 양도소득세 자, 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값 내린 거 자, 한시적으로 내릴 수는 있습니다. 자, 왜 강남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자,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은 이 사람들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는 반시장 정책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경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을 때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재인이 잘못한 하야돼야 될 이유, 국민 주권을 우리가 양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나라의 정체성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중국한테 산불 정책을 했죠. 국민 주권을 완전히 송두리째 팔아먹는 정북 친북 수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제가 지금 많이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국제정세 어떻습니까? 자,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죠. 왜 압박하죠? 사실은 우리가 뭐 지적재산권 탈취, 그 다음에 안보에 위해, 그래서 미국에 압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모랄이 없는 체제입니다. 거기다가 집단 공산당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개인의 몫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 집단이 누굽니까? 공산당이고 공산당 축애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괴적으로 1대1로든지 제1도론이든지 뭐 이렇게 아프리카 공산화, 베네수엘라 공산화의 원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미국의 중국을 손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 대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이 발악을 하는 게 바로 공수처 압법,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검경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자가 독재를 해갖고 좀 더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죠.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문재인은 물러가야 됩니다. 외교 안보적 이유, 국민주권을 팔아먹는 문재인은 물러나야 됩니다. 정치적 이유, 좌파 독재를 일삼는 문재인은 물러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 또 교수님들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문재인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네, 감사합니다.